자, 클라우드 시큐리티 7기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예, 소개 글인데 군민융합의 시대예요. 데이터 과학 작업의 80%는 전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인데 저도 100%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머신러닝은 전체 과정의 5%다. 이건 데이터 과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동일하게 15% 이상은 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IT 전체 부분에 대해서 쭉 본다면은 뭐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 데이터 센터와 전력 시스템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확실하게 1에서 5%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시스템, 하이퍼스케일러급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송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사이클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 자체가 이런 거대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과정만 제외하고 어느 정도 과정만 정리해봐도 요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요게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1에서부터 15까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분화시키는 게 MSA 서비스 메시들입니다. 각각 분화시켜놓고 그것들이 각각 작업을 하고 연결하는 구조로 전체가 작동하게 하는 것들, 그게 데브옵스 문화입니다. 빠르게 실행되고 피드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시대 제조업으로 일하는 방식은 1에서부터 15까지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끝단에서 기획이 바뀌면은 저기 앞단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시대적 방법이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회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메시지로 정보가 전달되는 칸반보드 구조가 만들어지고 MVP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얼굴 보고 대응하며 일하는 구시대 방법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요. 테크 기업이 협업 툴, 이메일, 슬랙 이런 데 집중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응을 위해서 우리도 슬랙을 일부 사용합니다. 대부분 그 학습을 시키는 곳들은 어느 정도 사용할 거예요. 지라, 슬랙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모두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구시대 기업들과 일하는 방법, 문화, 의사결정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과거와 연결성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 작업이 전체에 조금씩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기도 해요. 이걸 세 팀 정도 나누면은 요 정도쯤 됩니다. 애초에 이거 자체가 조직을 무한히 나누다가 나오게 된 것이 클라우드 구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먼저 했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실제 구현이 된 겁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은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데브옵스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작업과 팀은 더욱 분화되는데 작은 곳은 이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질상 데브옵스 팀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플랫폼 이후 클라우드 대중화로 이렇게 일하는 법이 정착되었는데 이 막대한 네트워크 효과로 생긴 게 빅데이터와 AI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 보자라고 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빅데이터와 AI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한 쪽이 저기 실리콘밸리인 거죠. AI는 챗GPT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의 실용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노벨상까지 받고 있죠. 이번에 노벨상을 2개 받았죠. AI 기반으로. 즉 2024년에 AI가 씨를 뿌리고 있다고 제가 중반기 정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씨는 이미 다 뿌렸고요. 줄기가 빨리 자라요. 줄기가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수익화의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이고 규모는 이제 확대되었고 이미 이게 다시 꺼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AI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막대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 낮은 에너지 가격,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즉, 이 수익성에는 에너지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전력 사이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폐기를 외치는 배경이 이것 때문이 되는 겁니다. 그레이트 리셋의 폐기죠. 그래서 태양광은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데이터 센터는 밤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저장할수록 효율이 떨어져요. 태양광은 밤에 저장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송전이 보통 한 95% 나오는데 배터리가 잘 나와봐야 75% 정도 에너지 효율이 나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제조업이나 전기 외에 쓰이고 제조업을 제대로 굴리려면은 저거 못 씁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이것도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제조업이 멈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병용이 일어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개인 집에서 쓰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병용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IT 사업은 할 수 있어도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장이 못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요. 인도는 중국처럼 외국으로 수출할 물자가 없어요. 자국 내에 제조업 쓸 것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걸 제조업 부흥을 시키려고 하면 석탄까지 끌어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조업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중국처럼 제조업 부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국 내 물자 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인도가 요즘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국 내 인재들을 여기에 창업하게끔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로 돌아가니까. 자, 다시 2024년에는 우리가 반도체랑 전력 관련된 변압기를 많이 판 게 빅테크 낙수 효과였습니다. 지금 3대 시장 유럽, 미국, 중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그게 빅데이터와 AI입니다. 근데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전선에 관련된 것들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다시. 그래서 탈원전에서 친원전 기조로 규제까지 바꾸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AI 경쟁이에요. 유럽이 이 탈원전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버리고 지금 현재 친원전으로 바꾸고 있는 배경이 이것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끊겨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대체 못하더라. 1번. 그리고 일본도 원자력 폐기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에너지 가격 때문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친원전으로 다 되돌아갑니다. 이제 2025년 AI is everywhere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AI 경쟁입니다. 2025년에는 이제 2024년과 달리 AI is everywhere 씨 다 뿌렸어요. 줄기 다 자랐어. 그래서 인터넷 혁명 아래에서 웹과 모바일 혁명이 작은 규모였으면은 거대 국가들이 이제 모두 투자하는 시대 AI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자, 빅테크 낙수 효과에서 이제는 거대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전하고 있죠. 이건 참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참여라고 보기보다는. 자, 투자 현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샘 올트먼이 중동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저 돈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끌어올 수는 없었죠. 이걸 예비 투자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돌아다녔어요. 중동을 돌아다니면서. 자, 그런데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투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가 발표한 거 보면 있잖아요. 자, 너네들 각자 돈을 다 끌어와. 정부 돈 안 써요. 민간 돈을 다 끌어와. 그리고 손정희 같은 경우는 2천억 달러. 1,000억 달러 하다가 2천억 달러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SAP CEO는 유럽도 결집해서 저거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시진핑은 옛날부터 AI 첨단 산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학구역이 저걸 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3대 시장, 미국, 유럽, 중국 이 세 가지가 하고 있잖아요. 이 3대 시장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투자금을 굴리면요. 절대 단독 국가로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 세계 시장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시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정도 규모가 되니까 가능한 투자금이에요.
이 셋을 비교해보죠. 국가 간의 관념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중국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제국주의적 집중투자, 이거 전형적인 나치 시절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국민융합, 무엇보다 핵심이 이겁니다. 과학기술 자립. 소련식 마르크스 유물론의 특징을 그대로 내고 있는데, 네이처 인덱스 중국 논문 순입니다. 하버드도 이제 추월했어요. 쭉 해가지고 보면 전부 중국이거든요. 요게 전형적으로 소련식인데, 그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면 공산주의가 이룩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결정론적인. 그리고 그런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내서 투자해서 펀딩하는 게 아니라 정부 주도로 민간이 뒤지든 뭘 하든 무조건 투자해서 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 시장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 써? 정부가 찾아서 또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정부가 사람 연결하는 네트워크 한 명씩 연결하는 이 저출산도 해결을 못 하는데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경제를 정부 주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어떤 경제도 지금 현재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시장에서 다양하게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걸 하겠다 하는 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뭔가 과학이 발달했는데 민간 시장이 없으니까 민간 시장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탑다운으로 생각해도 안 나와요. 애초에 민간 시장을 없애는 것 자체가 이 공산주의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가난해. 내수가 점점 무너져.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부는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반복. 정도를 지나치게 돼요. 민간 시장은 날이 갈수록 말라져 가고. 자, 정부 돈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부패가 섞이죠. 케인즈주의든 사회주의든 전형적으로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학을 발달시키죠. 자, 2025년 신년사에 과학기술 자립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 자립. 요게 핵심이에요. 외국 유학파나 외국의 기술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지 않겠다. 그래서 각국의 기술 탈취를 죽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국 내에서 만들고 다른 나라 거 훔쳐오고, 예,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딥시크가 뜨면서 중국은 순수 중국 게임을 강조했는데 인민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자립,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키웠다. 딥시크, 여기 어린 개발자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키웠다. 중국의 민간은 지금 현재 취업을 못해가 날이 갈수록 망하고 있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수익화가 없어요. 오픈소스를 공개한다는 게 연구 중심인데 상업적 잠재 수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재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중국의 VC가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잠재 기업 가치가 돌아가는 걸까는 아니죠. 당연히 중국은 정부 은행이 열심히 투자해주고 굴려주겠다는 뜻이겠죠. 이게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다운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연구 중심으로 오픈소스를 공개했는데 그 정보들이 저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었길 바랍니다. 이건 딱 국가 수준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쓱 넣은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융합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민간 경제가 군사에 도움이 되는 걸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방산 경제와 민간 경제의 그 벽을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2017년에 강군몽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에 3차 도련선이 들어왔는데 그게 호주도 포함되어 있고 하와이도 포함되어 있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이 만든 게 IRA나 반도체 칩스법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전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반도체 부족으로 가전제품 반도체를 뜯어 사용했거든요. 중국도 여러 반도체를 뜯어가지고 신규 제품을 출하고 있고, 보니까 하이닉스 반도체로 나오고 뭐 엔비디아 이런 데 나오고, 제3국에서
페이퍼 회사로 사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보안과 간첩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인데 산업보안이 그간에 그렇게 뜬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과학기술 자립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안에서 열심히 투자해가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거 최대한 가져오자. 이 국민융합 정책은 단계별로 진행이 된 건데 이래저래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2017년에 강국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일단 2015년에 국가안전법이 통과됐고요. 2016년에 국가정보화법, 2017년에 사이버보안법 같은 식으로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을 위해서 민간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법률로 군은 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강제적 협력입니다. 중국 구조상 당국이 요청하면 민간 기업은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당으로 국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대부분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게 해킹당할 위협. 그 장비가 해킹당할 위협이 있어. 거기에 해킹 백도어가 있어. 이걸로 느껴져 쓰지 말라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공산당이 민간 협력을 방지해서 하웨이라는 회사 자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기술 탈취, 정보 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웨이 장비를 쓴다고 해서 모든 엔지니어링을 그 안에 직원이 할까요? 하웨이 직원이어서 거기에서 해결하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군으로 필요하면 테러라든지 아니면은 직원이 와서 뒤늦게 백도에 관련된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민융합 정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는 흔한 편인데 사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국 사이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그 핵 개발을 몇 번 막았거든요. 동맹국 사이에서도 이렇게 막아요. 하물며 한국을 노리는 초안전을 치르고 있는 도련선 첫 번째 안에 있는 그런 한국을 중국이 그러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빼앗지 않을 거라는 희망은 매우 순진할 희망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인 국방과 민간 사업의 경계를 없애는 게 국민융합 경제입니다. 이건 그냥 전쟁 준비예요. 전시 경제입니다. 전시 경제. 그리고 이게 2017년부터 중국이 해오던 겁니다. 중국의 민간 경제가 망했다고 틀렸습니다. 말 안 듣는 자유로운 민간 경제는 죽이는 게 끝났고요. 이제 국민융합 경제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딥시크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2023년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센터 투자를 했어요. 물론 데이터 센터 규모는 미국이 훨씬 많죠. 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굴기라고 하면서 2021년에 석탄 부족으로 정전 사태를 겪고 메콩강을 말리면서 댐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어마어마하게 식량 위기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 확보에 모든 걸 걸면서 AI 안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 발전소 말이 좋지. 이거 그 뭐 수력 발전소 이런 거 댐 짓는 거 이런 것까지 수자원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인도나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데 그냥 너네 굶어 죽어라 이거 비스무리한 짓거리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상류에 있다고. 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사이버 보안은 이제 그냥 안보입니다. 안보. 우리도 이제 중동 비스무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고요. 2025년 3월 5일 중국발 사이버 활동이 전방위로 증가했고 이 목적이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러우 전쟁 한 달 전에 러시아가 뭘 했냐면은 우크라이나의 국가 전산망을 모두 마비시켜봤.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일으켰냐? 통신망을 다 부수고요.
그리고 국가 전산망을 다 다운시키고 그리고 여론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거 복구시켜준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스타링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태 비스무리하게 나올 겁니다.